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배당 낙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출발부터 좋았어요. 그런데 종가를 보니까 코스닥은 무려 3% 급등이 나왔잖아요. 배당락을 감안하자면 훨씬 더 크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강한 시장인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진짜 배당 낙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도 굉장한 강세였어요. 계산상으로는 거의 1% 훨씬 뛰어넘는 강세였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이제 세금 때문에 매도했던 물량들 그걸 감안해서 재매수가 들어오는 수요까지 합해지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사실 그 시장을 봤을 때 음봉이 떨어지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기운이 있었는데 제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워낙에 지금 이례적인 수급 현상을 놓고 보면 장담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시장이 강세로 갔어요. 그래서 거의 조정을 허락치 않는 정도의 어떤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유동성의 힘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고 아마 이런 현상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오늘이 12월 30일이니까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전체 2020년의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봉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전무후무한 시장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다이나믹한 시장을 겪어왔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난 3월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던 지점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대공황 이후로 진짜 볼 수 없었던 그 정도의 낙폭을 단기적으로 봤다. 그런 평가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오는 것 정도까지는 아마 뭐 이 정도는 예상도 했으리라. 물론 이것도 그때 1400 갈 때에도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1400 예측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방향을 봤을 때 뭐 하락과 상승의 방향도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드렸지만은 크게 안 틀렸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만은 다만 그 변동성 그러니까 진폭은 가늠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한 1600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1400까지 순간적으로 가버렸고 그 이후에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 같은 경우도 드라마틱했죠. 한 2200, 300, 400까지 올라올 때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았지만은 의외로 11월부터 12월 같은 경우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무려 2800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증시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만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은 위쪽에 ADR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조금 떨어진다. 약간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유동성의 힘을 크게 발휘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대단했죠. 내년 증시를 본다 그러면 제가 월봉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한번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우리가 1000포인트를 도달했을 때가 1989년이었고요. 이 당시가 이제 3조 호황으로 인해서 이제 1988년 이후에 상당히 그 1000포인트를 최초로 다다랐고 그리고 18년 이후에 이제 그 2007년에 사상 최초로 또 2000포인트를 우리는 갑니다. 만약에 내년에 3000포인트를 간다 그러면은 14년 만이거든요. 굉장히 좀 기록적인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점은 뭐냐면 기억해야 될 점. 나중에 3천을 가고 나서 뭐냐면 항상 이런 기록적인 1000포인트 사상 최초 도달, 2000포인트 사상 최초 도달 한 이후에는 급락이 나왔어요. 조정이 있었네요. 이 조정 자체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 굉장히 가팔랐던 조정이 나왔는데 3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3천 간다는 얘기를 뭐 10월 말부터 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기세라면 지금 기세면 1월이면 갈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상반기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2,800 이미 넘어갔으니까. 근데 3천을 찍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경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상승을 3000포인트를 간다 그러면은 그 3000포인트를 가는 힘은 분명히 유동성의 힘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유동성의 힘이라는 것은 아마 연준 글로벌 전체 중앙은행에서 나온 걸 겁니다. 지금도 완화 정책을 유동성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얼마 전에 FOMC 회의를 12월에 했을 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주가 높다. 그건 누가 모르냐. 주가 높지만은 금리가 역사적 저점 아니냐. 그런 구간인데 충분히 뭐 용인될 수 있다.
뭐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해버렸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서 미국도 지수가 계속 랠리를 보이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제가 금리와 PER 관계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방금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PER 자체는 높아진다는 것인데 역외관계죠. 여기 보시면 미국의 10년 금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PER은 높아지는 현상. 네. 지금 여기 11월 말 여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역의 모습이 나오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뭐 계산상으로도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의 미래 이익을 땡겨서 그걸 이제 EPS를 계산해서 PER을 계산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그 EPS 기업의 이익을 현가로 돌릴 때 사용하는 이자율 같은 경우가 금리지 않습니까? 이 현가 같은 경우 현가를 돌리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이익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ER 자체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이 PER 같은 경우가 높은 그러니까 고밸류주, 성장주 같은 경우가 더 큰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네. 그때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성장주가 고밸류주가 득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은행 이자를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뭐 은행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자금이 증시로 올 수밖에 없고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난번에 그 자산 매입 지속 기간에 대해서 연준에서 얘기한 그 문구가 있는데 네.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아마 내년 그 상반기와 하반기를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가 위험한 고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코로나도 잡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준의 스탠스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네. 2022년, 2023년까지 금리 변동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지금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변수 코로나가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은 연준의 스탠스는 하반기든 아니면 내년 말 정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 유동성 장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연준이거든요.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겠지만은 만약에 하반기 가서 코로나가 잡히고 난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면 그때는 다른 기류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현재의 장세,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해서 한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현재 시장 구도가 이어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겠지만은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훨씬 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버릴까요? 봐요. 네, 그럴까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냐면 그 금융투자 누적 매매의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예. 요즘에 예.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요게 뭐냐면 그 내년 1월장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감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이번에 12월 들어서 거의 한 4조 정도의 매수가 있었거든요. 요게 결국은 배당을 위한 대형주 투자가 이루어졌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딱 배당 락일 1조 4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금융투자의 최근 매수 같은 경우는 놓고 봤을 때 배당 투자일 가능성이 높고 배당 락일이 이미 왔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아마 내년 한 1월 정도 그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의 어떤 그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대형주장이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단기적으로
중소형주 장이 조금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말씀을 해주신 부분, 유망 종목으로 언급해주신 부분에 물론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는 상황이지만 대형주 가운데 특히나 삼성전자, LG전자 최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세를 아주 분출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의 흐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세요?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3C 관련주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기 첫 번째가 경기 민감 섹터 시크리컬이 되겠고, 그다음에 컨택 관련주의 C가 되겠고, 이제 세 번째가 컨센서스가 상향이 이루어진 종목군들 이렇게 제가 분류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경기 민감 섹터와 컨택 관련주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특히 컨택주 같은 경우는 여행엔터, 항공, 카지노 유통 보시면은 한번 랠리를 보였다가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조금 끊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결국은 이 컨택 관련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들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롯데케미칼, 한국금융지주 등이 있지만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주가 되겠죠. 아주 가볍게 시세를 분출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달렸던 이유가 결국은 유동성이 이미 크다. 이런 막대한 유동성이 없었다면 이 정도의 상승까지는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유동성이 이미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경기 민감 섹터와 컨택 관련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효합니다.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을 보고 매수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컨센서스 상향 쪽인데, 제가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인텍플러스, 후성 같은 종목을 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 종목들도 한 주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렇죠. NC도 지금 상승세가 월봉으로 볼 때는 최고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고, 작은 종목 중에서도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후성은 굉장히 활발한 거래가 터지면서 기관들 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해서 이런 컨센서스가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한 것은 중소형주거든요. 물론 이제 컨센서스 상향 종목 중에서 뭐 인텍플러스도 좋고 후성도 좋지만은 MC넥스와 제가 에이스테크 두 종목을 좀 추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1월 장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형주의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MC넥스가 한 6천억 정도고 에이스테크가 1조 정도입니다. 그래도 좀 중소형주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특히 MC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하는 업체죠. 그렇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국내 전장 쪽에서는 1위가 되겠고요. 예. 자동차 쪽 1위가 되겠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한 5위권에 들어가거든요. 요즘 가만히 보면 전기차 소재 관련주도 보면은 적자 회사였다가 갑자기 대규모 수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자율주행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애플 얘기, LG전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는 이 MC넥스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충분히 어떤 대규모 수주가 있을 수도 있다. 절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있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5G 관련주로서 정책 수혜주라 보면 되겠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정책 수혜주라 보시면 되는데, 주로 에이스테크의 납품처가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에릭슨입니다. 네. 에릭슨이 전체 마켓셔가 글로벌 전체 2위고요. 삼성전자가 장비 쪽에 4위가 되겠는데, 최근 화웨이나 노키아 같은 경우가 좀 쇠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에릭슨이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마켓세가 높아지고 있는 단계에서 에이스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주가 많이 밀렸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이제 가운데 시총으로 놓고 봤을 때 중간 정도 되는 에이스텍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경기 민감 섹터, 시크리컬,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 컨센 상향 종목들 모두 관심 있게 보시되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가셔도 된다. 분명히 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조정 나올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비중 조절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를까지 노려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도 되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는 한 1월 정도에 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 아닌가 해서 제가 MC넥스와 에이스테크를 좀 추가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 아니겠습니까? 내년 랠리를 기대하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무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뭐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조정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조정 자체는 3,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어떤 흐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대형주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만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 소외주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1월 정도에는 또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가져가시고 중소형주 특히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